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9월 26일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지문 읽기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Part 1, Question 1. 첫 번째 지문은 아파트 광고문이었는데 출제된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Apartment, complex, property, 그리고 room 이라는 단어가 두 번 보였습니다. room. 그죠? 2번 지문은 요리 방송의 내용이었었는데 Good morning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감정 좀 실어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Good morning 이렇게 너무 축 처지지 않게 스타팅을 끊어주시고 출제된 단어들은 the area 그리고 음식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eggs, pancakes, waffles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Part 2, 사진 묘사에서 거리 사진이 나왔는데 street이죠. 이삿짐을 옮기는 트럭 있잖아요. 그게 출제가 되었고 가장 눈에 띄는 요소였어요. 이삿짐 트럭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하면 확 막혀버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일 수 있죠. 짐을 옮기는 트럭은 moving truck 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만 떠올랐어도 좀 그 뒤에 술술 풀릴 수가 있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으면 그냥 a truck 이라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생각이 안 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빵점 나오니까 a truck 그러나 a moving truck 하면 더 좋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무빙 트럭에 그 이삿짐 실는 곳 있죠. 컨테이너 같이 생긴 거기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트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the door is open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럭에 그 운전하는 곳 문 여는 데 있잖아요. 거기 문이 열려 있는 걸로 들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부분에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겠습니다. 그래서 the door is open 이라고 바로 얘기하면 잘못 이해가 되기 때문에 the door of the truck's container is open 하던지 the door of the container is open 하던지 뭔가 뭐의 문이 열려 있는지는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컨테이너 안에 많은 박스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문장으로 there are many boxes 까지만 하셔도 되고 컨테이너 얘기 방금 했으니까 아니면 there are many boxes in the container 이렇게 조금 뒤에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There are many boxes inside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두 남자가 그 컨테이너 앞에 서서 박스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럼 내리고 있다. 여기서 또 막힐 수 있죠. 내리고 있다는 unload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Two men are unloading the boxes. 그리고 사진의 중심부에 하나의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이 같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거는 a couple is looking at a phone 하셔도 되고 looking at a cell phone. looking at 무엇? looking at 무엇? 이거는 거의 모든 시험에 다 나오지 않나요? 무엇을 보고 있다.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뭘 자꾸 보죠. looking at 무엇? 사진의 왼쪽에 상인이 뭐 파시는 분 있죠? 상인이 음식 파는 그 진열대 같은 데 뒤에 서 있었어요. 밖에서 음식 파는 그런 진열대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food stall. 이 정도의 단어 하나 챙기셔도 좋겠습니다. 상인은 a merchant. 서 있대요. A merchant is standing behind a food stall. 그리고 오토바이도 여러 개 나왔었고 오토바이는 영어로 뭐죠? motorcycles라고 합니다. motorcycles. 그리고 커다란 건물 한 개가 나왔습니다. I see a tall building. 이 정도의 문장이 나올 수 있겠는데 I see a tall building 하던지 there is a tall building 하던지 이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르실 필요는 없는 거고 I see 무엇 아니면 there is 무엇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를 할 때 채점자들 머릿속에 그 장면이 깔끔하게 그려지려면 이 사람이나 사물의 사진 속 위치에 대해서 자주 명시해 주는 것은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사진의 뒤쪽에 in the background of the scene, 사진의 중심부에 in the center of the picture,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사진의 오른쪽에 in the right of the picture, 사진의 왼쪽에 in the left of the scene. 제가 picture, scene 이런 단어를 바꿔가면서 얘기하죠. 실제 시험을 보실 때에도 계속 picture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어휘를 가지고 놀 줄 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점수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scene 한번 했으면 picture 한번 하고 photograph 이런 거 한번 하고 이렇게 단어 돌려쓰기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진 묘사가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Part 3. Part 3는 핸드폰 앱 있죠. 핸드폰 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4번 질문. When, what? 이게 이 시험 문제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뭐 이거 사용한 게 언제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앱을. When, what? 그래서 빨리 답변하기, 어제. 그 다음에 게임. 이런 거를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yesterday, a game app. 아이디어는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5번 질문에서 새로운 앱을 구매를 할 때 어디에서, where, 어디에서 정보를 얻습니까? 정보 얻는 거 나오면 인터넷이죠. 네, 인터넷 하나는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 뒤에 추가 문장으로 인터넷이 편리하다. 네, 인터넷 사용하는 건 무료다. 네, 이런 추가 문장을 한두 문장 정도 덧붙여 주실 수 있겠고요. 6번 문제는 새로운 앱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을 중요시 여기냐, 이런 맥락의 시험이었는데 what, 이것도 what이죠.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무엇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장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밑줄 is very important. 그럼 밑줄 자리에 들어갈 명사 몇 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가격이라든지 뭐 유용성이라든지 이런 명사 또 생각을 해보시는데, 명사 단어 한 개만 밑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밑줄을 길게 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ther or not the app is fun. 그러면 그 앱이 fun한지 안 한지 그 뒤로 문장 연결되는 거죠. whether or not the app is fun. 이거를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is very important. 이런 식으로 밑줄을 조금 더 길게 잡아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whether the app is fun 하면 그 앱이 fun한지 라는 뜻이고, whether or not 까지 들어가면 fun한지 아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괄호 부분은 or not 이 부분은 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6번이 쉽지가 않아요. 그쵸? Part 4 넘어갈게요. Part 4는 쉬웠죠. 이거 한번 보시고, 회사 이름이 나와 있는데 회사 이름이 어쩌고저쩌고 tours 이래요. 그러니까 투어를 진행하는 회사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투어 장소가 나와 있고 요일, 가격, 그리고 그 투어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아래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7번 문제는 질문이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른 가격 얼마, 애들 가격 얼마 요래가지고 빨간색 부분 읽어주시면 되었겠고요. 8번 문제에서는 요일 한번 봐보세요. 네, 요일이 월, 수, 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질문에서 금요일날 어쩌고 이럽니다. 그럼 벌써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가려고 하는데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답변은 뭡니까? 우리는 월, 수, 토에 투어를 진행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9번 문제는요. 너무 긴 게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좀 짧은 거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2시간짜리 다 얘기해줘. 2시간짜리 2개 딱 보이죠? 첫 줄, 두 번째 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3시간짜리 다 얘기해줘. 3시간짜리 투어 다 얘기해줘. 이게 9번 문제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제가 지금까지 영상 찍으면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에서, 후기 영상들에서 거의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4줄 읽어줘는 9번 문제로 요새 나오지 않는다 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시간짜리가 지금 4개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4줄 읽어줘는 30초 동안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5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Question 10, 신유형이 나왔네요. 사람들 모여 앉아서 회의하고 있는 사진. 그죠? 무슨 문제점이 뭐였냐면, 뭔 컨벤션을 한대요. 컨벤션을 하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한 research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컨벤션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점이 뭐냐면, 그 research를 발표를 할 사람들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시간도 정해져 있대요. 3시간. 장소는 딱 1개만 예약을 했대요. 장소 1개. 자, 그러면 장소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그 발표할 사람들 접수를요, 너무나 많이 받았대요. 예를 들어서 30명이 할 거면 60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죠. 쉬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결책 몇 개 제시를 드리자면, 다른 장소를 하나 예약을 해서 컨벤션 자체를 2개로 나눠버리자. 이것도 파격적이지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컨벤션 장소를 캔슬해버리고 이 컨벤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자. 이런 것들도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해결책 제가 여기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Part 6 얘기하도록 할게요. Part 6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혼자와 함께, 이거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혼자 있는 거의 장점, 무언가를 혼자 하는 거의 장점, 그리고 무언가를 함께 하는 거의 장점,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 시험은 무언가를 함께 하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혼자 말고 함께 하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셨으면 됐었던 그런 시험입니다. 시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뭐가 나왔는지 저는 알죠. 예, 저는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이 시험은 만점 나올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중요한 거는 함께 있는 거의 장점. 함께 있는 거의 장점은 뭡니까? 걔랑 나랑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누구든. 그쵸?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혼자 시간 보내는 것보다 좀 더 재밌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의 디테일한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함께라는 주제가 있다면 다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떻게 만점 받은 적이 있냐면, 이것도 자주 나오는 요소인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나왔어요. 택시에 대해서 나왔어요. 택시 운전사님이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었어요. 택시 운전사님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분과 나와 함께. 그분이 누구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만점 받았고요. 저의 만점 답변의 내용은 뭐였냐면, 택시 운전사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함께,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이분한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문장이에요. 그리고 혼자 시간 보내는 것보다 택시 운전사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즐겁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저도 약간 택시 운전사님이랑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즐거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재밌네. 혼자서 이렇게 조금 웃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내가 재밌다는데 채점자가 뭐래.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함께이면 쓸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은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쉬운 축에 속하는 Part 6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시험은요, 난이도 7이에요. 7. 가장 쉬운 난이도 1,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으로 봤을 때 7. 이게 약간 어려운 축에 속하는 이유는요, Part 2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엄청 버벅대고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Part 2 어려웠고요. Part 3의 6번 문제 답변하는 게 아이디어가 딸리면 답변하기 어려웠다. 뭐 이 정도의 이유로 난이도는 7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후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